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이번에는 투자 명서 리뷰 5편 마크 미너비니의 초수익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준비했고요. 이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뛰어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에 초수익 조건 검색식을 공개할 예정이니 이것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고자 한다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미너비니가 성장주 투자에 대한 최고의 교과서를 제공하므로 이제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이 책 한 권으로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데이비드 라이언, 전미 투자대회 우승자죠. 1장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머리글. 1980년대 초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투자 자금은 몇천 달러에 불과했다. 매매를 지속할 수 있는 자금을 보존하기 위해 소규모 계좌로 큰 수익을 올려야 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은 매일 꾸준한 수익을 뽑아내는 데 필요한 전술을 익히고 정확한 타이밍에 매매하는 법을 연마하게 해주었다. 이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죠. 나는 3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리스크 우선 접근법이 가장 잘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방법은 1997년 전미 투자 대회 우승자가 된 것을 비롯하여 94년부터 2000년에 연평균 220%의 수익률, 누적 33,500%를 올릴 수 있게 해주었다. 리스크 우선 접근법이라는 것은 약손절을 하는 방법으로 뒤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수년 동안 투자법을 완벽하게 다듬으려고 노력했다. 일주일에 7, 80시간씩 공부하면서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주식 차트와 기업 재무제표를 봤다.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꾸준히 공부했다. 그러기 위해 실패했던 매매를 분석했다. 실패한 매매를 분석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함으로써 성과를 낸 거죠. 책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 없듯 경험을 쌓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에 나서서 결과를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좋든 나쁘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일단 능숙한 주식 투자 기술을 획득하기만 하면 절대로 뺏길 일은 없다. 이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2장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할 것. 장담컨대 초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초고수익을 낼 수 있다. 올바른 도구와 태도를 갖추고 선택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죠.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은 절제력을 가지고 타당한 계획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자멸적인 행동을 억누르는 능력에서 나온다. 타당한 계획을 실행할수록 운이 더 좋아진다. 30년간의 개인적인 경험과 19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시장 주기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토대로 나는 어느 것도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장담한다. 실제로 역사는 거듭 반복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고 기술적 흐름과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투자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나는 큰 손실을 입은 후에야 탁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을 했다. 나는 손실난 종목을 재빨리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 결정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모은 자금을 지킬 수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통제감을 되찾았다. 세파 전략, 매수 진입 전략이죠. Specific Entry Point Analysis, 특정 진입점 분석. 세파 전략은 어떤 종목에 진입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초고수익 종목이라는 엘리트 집단에 속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1.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올바른 때와 잘못된 때가 있다. 주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2단계가 올바른 때이죠. 주가가 크게 오르기 전에 초고수익 잠재력을 지닌 종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종목에 정확하게 투자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적은 자본을 큰 돈으로 불릴 수 있다. 세파의 5가지 핵심 요소. 1. 추세. 대부분의 사례에서 초고수익 상승 초반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펀더멘탈.
대다수의 초고수익 구간은 영업이익, 매출, 마진이 이끌었다. 이 요건은 대개 초고수익 구간이 시작되기 전에 실현되어 측정이 가능하다. 3. 재료. 매출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는 인기 신제품, FDA 승인, 신규 계약, 새 CEO, 영입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성장 종목인지, 실적 개선 종목인지, 경기 민감 종목인지, 또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되는 바이오 종목인지 등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초고수익 종목의 이면에는 기관의 흥미를 끄는 재료가 있다. 기관의 흥미를 끌어야 장기간 올라갈 수 있죠. 테마주하고는 좀 차별되는 것이 초고수익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수 시점. 초고수익 종목은 리스크는 적지만 급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어도 한 번, 때로는 여러 번 제공한다. 매도 지점. 초고수익 속성을 드러내는 모든 종목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손절 지점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다. 반대로 일정한 시점이 되면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 지금까지 거둔 수익을 지키려면 초고수익 구간의 끝을 파악하는 3, 4단계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파 순위 설정 과정은 다음 요소에 대한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1. 미래의 깜짝 매출 및 영업이익과 긍정적인 추정치가 조정이 돼야 어떤 초고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2.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기관의 매수세가 있어야 되고 3. 수급 불균형. 매수 물량 대비 매도 물량 부족. 그러니까 매도세가 소진되는 거죠. 불균형에 따른 빠른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초고수익을 실현하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내 목표는 주식을 사자마자 바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나는 전반적인 시장 여건, 시장 추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뿐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 주가, 추세, 거래량이 모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매수한다.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초고수익 종목의 90% 이상은 시장이 조정이나 약세 국면에서 벗어날 때 놀라운 상승을 시작한다. 시장이 조정이나 약세에서 벗어날 때 먼저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을 잡는 것이 초고수익을 달성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초고수익 국면은 해당 종목이 비교적 어릴 때 등장한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죠. 빠르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초고수익 구간을 형성하는 것은 대개 소형주나 중형주다. 초고수익에 관심 있는 투자자는 이익과 매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켜봐야 한다. 4장 가치에는 대가가 따른다. 주식시장에는 저렴해 보이는 것이 실은 비싼 것이고, 비싸거나 주가가 너무 높아 보이는 것이 결국 초고수익 종목이 될 수 있다. PR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많은 경우 잠재력을 지닌 종목은 꽤 높아 보이는 PR에 팔린다. 성장률이 대단히 높으면 PR에 기반한 가치평가 척도는 고평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PR이 높은 종목은 잠재적인 매수 대상으로 분석해야 한다. 폭발적인 이익 증가 재료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사람들이 PR이 높다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직전에 매수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PR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고 이익 증가 재료를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저 PR 종목만 노려서는 초고수익 종목을 잡을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 주가에 비해 현재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는 주가가 오를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2달러인 주식이 1달러가 되거나 심지어 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듯이 60달러의 주식이 26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테이저건을 만드는 테이저라는 주식이 많이 올랐고 횡보 이후에 돌파했을 때 저자는 매수를 했고요. 그 당시에 PR이 무려 230배였습니다. 너무 높게 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아주 밑에서 산 거죠. 10달러 미만에 샀는데 30달러까지 3배 이상 올랐고요. PER은 훅 떨어졌다가 다시 굉장히 높은 구간을 유지하지만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테이저건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쓰일 정도로 이렇게 널리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니까 주가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96년부터 97년까지 상승률 상위 100개 중소형주
평균 PR은 40배였고 이후에는 평균 87배, 중위값이 65배로 불어났다. 초기에 비싼 PER 40배는 결국 대단히 싼 것이었다. 이 최고 주식들은 매수 시점부터 천장까지 평균 421%, 4배 상승했는데 같은 시기에 S&P 500의 PER은 18에서 20배였다. 결국에는 평균 20배를 넘는 40배라고 해서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4배 오르는 상승세에 이런 종목들을 잡지 못한다는 거죠. 급등 직전 CK 레스토랑은 PER이 55배였다. 굉장히 높죠. 이후 주가는 412%에 이르렀다. 아까 4배 올랐다. 412%, 4배가 올랐죠. CKE는 평균 157%라는 놀라운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했고 그렇기 때문에 4배가 오른 거죠. 그 결과 S&P 500 PER보다 1.8배 높은 47배가 되었다. 여전히 높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PER도 영업이익 성장과 함께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이때 CKE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PER도 굉장히 이제 55배였지만 결국에는 8달러에 샀다 그러면 결국에는 28개월 동안 4배가 올라서 40달러를 돌파했고 PER도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르면서 47배,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PER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이 이런 초고수익 종목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크록스라는 우리가 많이 신는 신발의 경우는 400% 상승 이전에 높은 PER 60배를 보였지만 결국 주가는 거의 10달러대에서 80달러대까지 올라갔고 이후에 이제 낮은 PER 때는 오히려 5달러 미만까지 떨어졌죠. 그러나 저는 크록스가 이렇게 떨어진 게 이때 금융위기 때 2008년도기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보니까 지금은 80달러 위에 주가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신고 다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주가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대차, 대조표, 자산, 인기, 신제품, 흥미로운 신산업, PER, 장부가치,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의 의견의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의견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을 고무시키고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인식, 시장의 공감대이죠. 그러니까 재료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시장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가치평가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가치평가에 대한 인식만이 투자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재료와 인식, 그것이 실제로 매수로 이어지는 것이 주가를 만드는 것이지 재료만 갖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영업이익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찾을 것을 권한다. 진정한 주도주는 높은 멀티플에도 불구하고 부진 종목보다 훨씬 나은 가치를 지닌다. PR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면 다음 대박 종목을 놓칠 수 있다. 나는 PR을 투자자의 기대에 대한 관점을 부여하는 심리적 게이지로 활용한다. 높은 PR은 기대치가 높고 낮은 PR은 기대치가 낮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이 결국에는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지만 더 오르고 하듯이 우리는 높은 PER,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 더 잠재력이 크다고 봐야죠. 초고수익 종목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대규모 가격 변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평균적으로 PER이 100에서 200%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PER이 엘리트 초고수익 종목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PER은 기업의 영업이익 성장 잠재력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성장하는 잠재력이 더 중요하고 PER만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디포는 PER이 증가하는 구간 동안 주가가 올랐고 PER이 높아졌지만 주가는 더 크게 성장을 했죠. 왜냐하면 이익이 성장을 하기 때문이죠. 5장 추세에 따른 투자. 하락하는 200일 이평선 밑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상승 추세가 확인된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움직이는 물체는 관성을 지니듯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성향이 존재한다. 힘을 지닌 추세는 그것을 바꿀 만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힘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와인스타인의 접근법은 주가 변화의 4단계에 기반한다. 바닥인 1단계에서 벗어나 오르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 매수하는 것이다. 매도 시점은 주가가 3단계의 시작인 주기의 정점, 평탄해지는 거죠. 정점에 접근할 때이다. 전면적인 하락 단계인 4단계는 매수를 피하거나 공매도를 해야 한다. 4단계인 휴면기, 성장기, 절정기, 하락기로 4단계는 하락기로 이루어진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원인은 영업이익과 연관되어 있었다. 부진한 실적에서 깜짝 반전하고 이후 이익 증가 속도가 빨라지다가 2단계죠. 결국에는 느려지는 것이다. 3단계, 4단계죠. 이 이면의 펀더멘탈 변화는 기관 투자자로 하여금 해당 종목에 들어가거나 나오게 만들었다. 1단계는 무시해야 되는 보합 국면이고요. 2단계는 상승하는 매집 국면이고 매수해야 되고요. 3단계는 고점 국면으로 분산되고 변동폭이 커지는데 매도할 시점이고 4단계 국면은 투매 국면으로 매수 금지, 공매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라서 주의를 기울이는 대형 투자자가 거의 없다. 펀더멘탈이 매력적이어도 1단계에서는 주식을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목표는 가장 낮거나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크게 오를 준비가 된 올바른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다. 주가 바닥에서 주우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완전히 핵심을 벗어난 일이다. 이게 바로 추세 추종 매매죠. 1단계 이렇게 횡보할 때는 그냥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을 잘 봐야죠. 올바른 2단계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규모로 상승하는 날에 강한 매수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기관의 매수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비교적 적을 것이다. 2단계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매수 고려 전에 반드시 주가가 52주 신저가보다 최소 25에서 30% 이상 상승해 있어야 한다. 저점을 탈피한 거죠. 2단계로 넘어가는 주식은 상승 국면 동안 150일 및 20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가 된다. 암제는 2단계가 진행될 무렵 주가는 이미 52주 저가에서 80% 넘게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너무 늦게 발견했다며 더 낮은 가격에 사기를 바랄 것이다. 아마추어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은 주가가 150일, 200일 이평선 위에 있어야 되고요. 150일이 200일 위에 있는 정배열이 되어야 되고 200일 이평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주봉 상승 시에는 거래량 증가, 하락 시에는 거래량 감소.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 주봉이 거래량 수반 하락 주봉보다 많다. 거래량이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매수의 힘이 강한 것이죠. 2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매집 국면이고 상승 국면인데요. 실적 모멘텀 또는 기대감이 쌓여가는 가운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이때 기관들이 대량으로 주가를 사들이면서 수요가 급증한다. 2단계가 진행될 때 주가는 2배나 3배 상승하며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 견조한 실적을 달성한다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추세와 펀더멘탈과 이익의 성장이 되어야 2배, 3배가 올라가는 그런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초고수익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암젠의 일봉. 1단계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 횡보의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이제 2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고점의 돌파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추세가 없다가 우상향하고 그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죠. 아예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단계는 이제 고점이고 분산이 되고 매도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좋은 날은 결국 끝난다. 어떤 주식도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영업이익을 계속 높일 수는 없다. 영업이익은 증가하더라도 증가율이 줄어들 것이다. 이때도 주가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조정 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변동성이 커지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거 위험 신호죠. 3단계에서는 더 이상 극단적인 매집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강한 매수자에게서 약한 매수자로 손바뀜이 일어난다. 일찍 매수한 스마트머니는 주가 강세의 마지막 신호에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한다.
이를 받아주는 매수자는 그동안 대단한 상승세와 관련 뉴스를 지켜보던 뒷북 투자자들이다. 3단계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이렇게 큰 변동폭이 나오고요. 2단계 이후 가장 큰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심해서 분할 매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3단계의 특징은 주가 움직임이 훨씬 들쑥날쑥해지고요. 대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2단계 상승 시작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런 주가 급락은 대부분 거래량을 동반한다. 주가가 20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주식은 고점을 찍는 동안 200일 이평선에서 여러 번 상하로 움직인다. 200일 이평선은 상방 모멘텀을 잃고 평탄해지다가 하락 추세로 바뀐다. 4단계 투매 국면이죠. 하락 국면. EPS 모멘텀을 잃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하락하는 기업에게 어느 시점에 마이너스 서프라이즈가 찾아온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실적을 예고하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낮춘다. 4단계는 매도세가 완전히 소진되고 그 종목이 다시 무시국면 1단계죠. 무시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변동폭을 보이다가 이제 급락하는 4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4단계 특징, 대다수 가격 변동은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3단계 평탄해진 200일 이평선은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인다. 주가 패턴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계단식 하락으로 나타난다. 단기 이평선은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다. 역배열이죠. 거래량이 평균 이상인 하락하는 날이 거래량이 평균 이상인 상승하는 날보다 많다. 2단계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암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보하는 1단계, 상승하는 2단계, 변동하는 3단계, 하락하는 4단계, 다시 횡보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F5라는 종목도 움직임이 없는 1단계를 지나서 200일 이평선 우상향하고 그 위에 주가가 있는 2단계 그리고 이제 단기 고점을 돌파해야죠. 2단계에서 상승을 하고 3단계에서 변동폭을 높이다가 급락을 하는 형태, 다시 급등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3단계여서 물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러다 급락하는 4단계를 거치죠. 웨이트 와처스라는 종목도 횡보하는 1단계, 그것을 벗어나는 2단계, 그 다음에 이 데코보코가 있는 3단계를 거쳐서 하락하는 4단계, 1, 2, 3, 4를 거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단계를 잘 짚어내야 되는데요. 2단계의 특징은 현 주가가 150일 이평선 및 200일 이평선 위에 있어야 되고요. 150일이 200일 위에 있어야 되고요. 200일 이평선이 적어도 1개월 동안 상승 추세, 우상향 해야 되고요. 50일도 150일, 200일 위에 있는 정배열이어야 하고요. 현 주가도 50일 이평선 위에 있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현 주가가 52주 신저가보다 최소한 30%는 상승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탈피했어야 되고요. 현 주가가 52주 신고가 25% 범위 안에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신고가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거침없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죠. 2단계 중에 그러면 어떨 때 매수하는 게 좋냐면 이 베이스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은데요. 베이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방 움직임을 밀려드는 만조라고 생각해라. 만조는 한 번에 밀려오지 않는다. 연이어 밀려오면서 점차 수위를 높인다. 추세의 방향은 상방이더라도 그 안에는 움직임의 파동이 있다. 그러니까 추세는 우상향이지만 또 그 안에는 살짝 횡보하는 이런 파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흔한 양상은 2단계에서 형성된 베이스는 결국 횡보나 조정, 기간 조정, 살짝의 가격 조정을 말하죠. 베이스 패턴이 5주에서 26주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베이스가 길수록 더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주가가 상승한 후에는 수익 실현이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일시적인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는 베이스 다지기에 들어간다. 일시적인 멈춤은 주가가 이전의 상승분을 소화할 수 있게 해준다. 이후 주가는 베이스 다지기를 끝내고 더 높이 오른다. 어떤 책에서는 이 베이스를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플랫폼은 먼저 산 사람이 매수자가 내리고 또 새로운 매수자가 그것을 사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간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주가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잠시 쉬었다가 간다. 이런 일은 2단계에서 3개에서 5개의 베이스가 형성되면서 일어난다. 후기 베이스는 보다 매도 국면이 명확해진다. 이때 기관의 매수 물량은 서서히 소진되어 간다. 베이스 1과 베이스 2는 대체로 조정기에 나온다. 이때가 새로운 추세에 뛰어들기 가장 좋다. 베이스 1이 가장 좋지만 이걸 놓쳤다 그러면 베이스 2에서 공략하는 게 좋고요. 4, 5로 뒤로 갈수록 더 좀 물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 2를 공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관이 자금을 쏟아부어서 주가를 올릴 때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 나는 추세가 명확하게 2단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대가로 기꺼이 첫 상승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단기간의 매수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파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 결국에는 2단계 중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1, 2, 3, 4, 5, 5번이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베이스 1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나 아니면 놓쳤다 그러면 베이스 2를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2단계 중에 5번의 베이스를 줬고 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5번 이후에도 급등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1과 2에서 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다시 1단계를 거쳐서 2단계 상승으로 가게 되면 또 베이스가 형성이 되고 이 베이스를 돌파하는 시점은 또 매수 시점이 되겠습니다. 펀더멘탈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기 전에 압도적인 거래량을 수반한 대규모 급락이 등장하곤 한다. 2단계 이후 최대폭의 일간 하락이 나온다면 이는 대부분의 경우 매도 신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단계는 그 전에 없었던 대규모 매도 물량과 하락폭이 나왔을 때죠.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더라도 말이다. 기업이나 언론의 말은 듣지 마라. 주식의 말을 들어라. 차트를 믿어라 라는 얘기죠. 강한 2단계에 있던 주식이 3단계 고점이나 4단계로 넘어가면 가만히 있지 마라. 주가가 엇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급락했으니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대다수는 기업 실적이 여전히 좋으니 시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추가로 매수할 때라고 판단한다. 그들은 대형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늘어나고 떨어지는 것이죠. 가격 변동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펀더멘탈이 뭐라고 말하든 반드시 빠져나가야 한다. 초고수익을 달성하려면 강력한 힘을 지닌 기관 투자자들이 당신과 같은 편에 서서 주가를 빠르게 밀어 올려야 한다. 적절한 2단계 상승 추세는 기관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 4단계 하락은 반대의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관이 빠져나가는 거죠. 장기 추세를 내 편에 두는 것은 순풍을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바람이 없으면 꼼짝달싹 할 수 없다. 1단계에서 매수하면 안 되죠. 또한 역풍이 불면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4단계에서는 매수 금지, 공매도 고려해야죠. 6장 범주, 산업군, 재료, 주도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가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주도주다. 주도주에 속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빠르게 늘린다. 이 기업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주도주의 주가는 상승장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다. 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본 투자자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고수익을 안겨줄 대박 주식인데도 매수하기를 두려워한다. 주도주의 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은 뭘까? 그 기업과 미래 전망을 잘 아는 기관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얼마나 올랐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향후 성장 전망이 어떤지를 신경 쓴다.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시장,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기업 규모에 비해 엄청나게 크고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장기간에 걸친 고속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요즘에 로봇이나 뭐 자동화 섹터가 또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보였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확보한 기업은 엄청난 속도로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시스코는 1989년 3월부터 93년 5월까지 평균 100%가 넘는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주가는 13배 넘게 올랐다. 월마트는 무명 기업이던 1980년대 초반에 14분기 연속으로 평균 38%의 놀라운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에 주가는 1000% 올랐다. 고성장 단계에 속하는 주도주는 언제나 비싸 보인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가치를 느리게 성장하는 기업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이 맞는 거죠. 견조한 실적을 올리고 기대를 잘 부응하면 주가가 급등하고 멀티플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승할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주도주를 파악하고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3배, 4배 이상 오르는 초고수익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주도주의 유형에는 카테고리 킬러, 카테고리의 대장주죠. 장악을 하는 카테고리 킬러는 브랜드와 시장 주의가 너무나 강력해서 대자본도 경쟁하기 힘든 기업이다. 이베이가 운영하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을 장악한 애플을 보라. 성공적인 영업 방식을 만든 후 이를 복제하는 것을 쿠키 커터, 쿠키를 찍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쿠키 커터라고 한다. 맥도날드, 월마트, 스타벅스, 코스트코를 떠올려 보라. 쿠키 커터 모델에 투자할 때는 동일 매장의 매출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은 건강하다고 본다. 경기 민감 기업이란 경기나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기업을 말한다.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죠. 자동차, 철강, 화학, 건설, 반도체 등이 거기에 속한다. 경기 민감주는 역 PER 주기를 지닌다. 즉, 대개 상승을 앞두었을 때 PER이 높고 주기의 끝 무렵에 PER이 낮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수가 있겠죠. 경기 민감주의 영업이익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증가한 후 PER이 낮아지는 것은 상승 주기의 끝에 다가왔음을 나타내는 신호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PER이 엄청나게 높고 오랫동안 해당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암울한 말만 들린다면 바닥에 가까워진 것인지도 모른다. 반도체 보시면 되겠죠. 강세장 초반에 많은 종목이 신고가에 이르는 산업군이 시장을 선도하곤 한다. 그래서 상위 4-5개의 업종에 속한 최고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한 4개에서 6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사람들이 더 잘 일하게 하고 더 오래 살도록 돕거나 기업들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돕는 신기술이나 기존 기술의 새로운 활용법을 찾아라.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 기업에서 기회를 찾아라. 이런 것이 요즘에 로봇, 자동화, AI, 또 더 오래 살게 하는 바이오 이런 쪽이 이런 내용과 잘 맞죠. 7장 초점을 맞춰야 할 펀더멘탈 실적이죠. 주식시장은 기업의 위상은 물론이고 과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 미래 즉 성장만 염두에 둘 뿐이다. 기관 투자자는 영업이익 추정치에 기반한 가치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주식의 현재 가치를 판단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매수를 하죠. 추정치 상향 조정은 해당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여서 주식의 매력도가 높아져 매수세를 끌어들인다. 계약 내용이 알려지고 공식적으로 체결되면 오히려 주가는 급락할 수 있다. 그 이벤트가 미리 선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벤트를 미리 알고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낙관적인 분석은 많은 양의 매수로 이어진다. 그렇게 두어 분기 전만 해도 눈에 띄지 않던 주식이 관심을 끌며 조명을 받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정량적 모형이 발동하며 가격 모멘텀 플레이어들이 순전히 강한 가격 추세와 모멘텀만 보고 많이 오르니까요. 보고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니까 매수가 동참되는 거죠.
그러다가 성장이 명확해지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 해당 종목은 공식적으로 성장주로 불린다. 이때 초기에 진입한 스마트머니는 두둑한 수익과 함께 발을 빼고 뒤늦은 투자자들이 이때 발을 들인다. 얼마 뒤 모멘텀은 멈추고 추정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다. 주식이 2단계에 머무는 기간은 영업이익 성장 패턴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보고 파악해보는 것이 주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을지를 보는 데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선박 운임이 올라가면서 HMM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금호석유화학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보면 이런 성장이 계속 일어나니까 주식도 계속 올라갔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펀드 매니저들은 대개 최근 분기나 두세 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최소 20에서 24% 상승하기를 바란다. 최근 두세 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40에서 100% 늘어난 기업을 찾아라. 4에서 6분기 연속으로 견조한 영업이익을 발표하는 기업은 올바른 궤도에 올랐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다. 요즘에 이제 미용기기 섹터에서 이런 종목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박 종목의 90% 이상은 대규모 상승 이전 또는 도중에 영업이익 증가율 상승세를 보였다. 90%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죠. 결국에는 테마주가 아니라 초고수익 종목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율 상승세 종목을 찾아야죠. 이런 양상은 매우 긍정적이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대다수 종목에서 나타난다. 정리해보면 기관은 다음의 요소를 지닌 종목을 찾는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이 많이 나오고요. EPS 및 매출 증가율이 상승하고요. 영업이익률도 확대하고요. EPS 답보 구간을 돌파하고요. 견조한 연 EPS 변화와 증가율 상승이 지속된다는 신호를 보이는 미용기기 같은 종목에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8장 이익의 질평가. 이상적인 상황은 새로운 시장 및 기존 시장에서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가격은 오르고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다. 나는 영업이익 발표 이후에 영업이익 발표 후 표류로 초점을 옮긴다. 이 현상은 추정치보다 나은 이익을 발표한 후에 주식을 사도 늦지 않음을 뜻한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표류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영업이익 발표 이후 몇 달간 지속된다. 분기 영업이익의 증가율 상승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였다가 12%로 올랐다가 44%, 83%, 224% 이렇게 오른 종목은 주가가 컨덤 점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추정치보다도 더 좋은 실적도 내고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인다는 내용이고요. 룰루레몬 유명하죠.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발표를 내면서 이렇게 갭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발표 이후에 표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에도 늦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제 매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좋은 실적을 냈지만 또 이렇게 표류하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제 매수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도 영업이익 발표 후에 갭 상승을 했고 잠시 표류하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할 때가 저자의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는 기대치보다 나은 영업이익과 함께 긍정적인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제시되는 주식을 찾는다. 영업이익을 빠르게 늘리는 최고의 상황은 매출 증가율과 마진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모든 실린더를 가동하는 것이다. 미용기기가 그런 모습을 보였죠. 내가 코드 33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찾아라. 이는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마진율,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인데 그냥 영업이익률을 봐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마진율이 3분기, 그러니까 세 가지가 3분기 이상 동안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인기 제품을 보유한 데다가 경영진마저 유능하다면 매출과 마진에서 그 증거가 드러난다.
보면은 이제 매출 단기 순이익, 주당 순이익과 매출과 이익률이 3분기 연속으로 늘어나는 종목,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폭이 더 커지는 것이 3분기 연속 지속되는 이런 종목들이 코드 33이고 대박이 나온다는 얘기죠. 코드 33의 대표적인 예로 몬스터 베버리지를 나타냈는데요. 보면은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3분기 연속 늘어나면서, 이건 3개년도네, 3개년도 이상 늘어나면서 주가가 무려 2달러에서 26달러까지 뭐 13배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저 예전에 몬스터를 먹고서 잠이 안 와갖고 한번 고생을 아주 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주도주를 따르라. 주도주들은 지수가 막 저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무렵 새로운 고지에 오른다. 신고가에 오른다. 이 시점에서 전체 시장 여건은 대다수 투자자에게 여전히 암울해 보일 것이다. 주도주들은 긴밀히 살피면 시장의 분위기가 공포에서 낙관으로 바뀌기 전에 최고의 종목에 미리 들어갈 수 있다. 강세장 후반, 대개 1, 2년 후, 강세장 1, 2년 지속 후 후반으로 접어들면 시장의 상승을 이끌던 주도주 중 다수는 밀리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폭넓은 시장 지수는 계속 고점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후발 종목과 부진 종목은 주도주만큼 장기간에 걸쳐 무엇보다 그만큼 높이 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순환이 일어난다면 시장 랠리가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제가 좀 걱정인 것은 2차 전지가 주도주로서 굉장히 오래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그 주도주가 밀리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좀 상승 랠리의 후반부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좀 들었는데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초고수익 종목의 90% 이상은 약세장과 전반적인 시장 조정을 딛고 부상한다. 나는 2010년 2월에 파마사이클릭스를 매수하고 고객들에게 추천했다. 그날은 나스닥이 신저점을 찍는 날이었다. 이후 48거래일 동안 90% 상승했고 나스닥은 같은 기간 18% 상승했다. 이후 주가는 33개월 동안 1500%나 상승했다. 보면은 주가는 신저점을 겪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주식은 완연한 2단계로 올라가서 이런 베이스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한 거죠. 저점 구간이지만 매수했고 이후 18% 오르는 동안 90%가 올랐죠. 강세장 초반에 상향식 접근법, 개별 종목을 보고 산업 동향을 살피는 법이죠. 접근법을 통해 상대적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을 찾아라. 새로운 강세장의 첫 4에서 8주 동안 하락세를 잘 버티고 시장 저점에서 신고가로 상승하는 종목이 주도주다. 올 초에 로봇과 AI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초고수익을 일으키는 요소로는 어닝 서프라이즈, 산업 전반의 변화, 정부 정책 변화, 신규 계약, 신제품 출시에 따른 초과 실적, 신약 승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주가는 계속 내리는데 이미 완연한 2단계를 보였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고 이후에 12개월 만에 240%를 상승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에뮬렉스라는 종목도 이런 베이스 구간, 그러니까 1단계를 돌파한 이후에 베이스 구간을 만들고 베이스를 돌파할 때 매수했습니다. 많이 비싸 보이긴 하죠. 왜냐하면 6달러에 있던 것을 12달러 이상에 샀으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때 매수를 했고 17일 동안 무려 160%나 올랐고 나스닥은 거의 뭐 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암젠의 경우도 저자가 매수한 시점은 계속 나스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저점이 잘 유지되고 있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했고 그 이후에 이제 크게 상승을 했죠. 진정한 주도주는 지수 대비 강하다. 시장의 하락에도 영향을 덜 받고 강한 회복력을 보인다. 52주 신고가의 사정거리 5에서 15% 안에 있는 종목도 계속 주시해야 한다. 주도주는 적은 조정을 거친다. 건강한 종목은 25에서 35% 조정에 그친다.
조정폭은 적을수록 좋다. 50%가 넘는 조정은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은 신고가에 이르거나 조금 넘기다가 무너질 수 있다. 이는 급격한 가격 하락에 따른 과도한 대기 물량 때문이다. 한 주기에 시장 주도주 중에서 25%가 안 되는 종목이 다음 주기를 이끈다. 그래서 주도주도 순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림 한 장이 100마디 설명보다 낫다. 차트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경매장에 모인 가운데 특정 종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수급의 판결이다. 매수가 우위인지 매도가 우위인지. 이 거래 패턴들이 먼 과거부터 효과적이었다면 우위를 부여하는 능력은 오래전에 잃지 않았을까? 그 대답은 단순하다. 차트 패턴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수급의 그림은 시장을 좌우하지 않는다.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다. 인간의 행동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어떤 시장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진하게 보이는 게 이제 AOL이라는 종목의 월간 차트고요. 이게 좀 옅게 보이는 것이 1920년대의 라디오 코프 오브 아메리카라는 종목인데 1990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진한색의 타임 워너와 흐린색의 라디오 코프의 아메리카의 주식의 흐름은 놀랍도록 똑같죠. 이런 현상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기 전에 올라타려 하면 안 된다. 그보다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매수 시 실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을 찾아야 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나는 진입 타이밍을 잡을 때 이전 상승 추세의 맥락에서 상승이 잠시 멈추거나 쉬어가는 보합 구간, 베이스를 찾는다. 건설적인 보합 구간은 휴식 또는 소화의 시기로 그동안의 움직임에 따른 일시적인 수익 실현이 이루어진다. 손바꿈이죠. 그 결과 주가는 평형 또는 조정 모드에 접어든다. 그래서 매수를 고려하기 전에 2단계가 진행이 됐을 때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설적인 조정을 거치고 돌파할 때가 매수 시점이 되는 것이죠. 건설적인 가격 조정, 매집 진행 중이죠. 건설적인 가격 구조의 공통적인 특징은 베이스 영역에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동시에 거래량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걸 VCP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변동성 축소 패턴이죠. VCP의 주된 역할은 저항이 가장 적은 선에서 정확한 진입 지점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세가 잦아드는 거죠. 베이스의 왼쪽에서 변동성이 크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야 된다. FSI 인터내셔널의 보합 구간은 10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컵 구간, 초기 이제 왼쪽 구간에서는 18% 조정, 손잡이 구간에서는 5%만 떨어졌다. 베이스의 오른쪽에서 조밀한 진입 구도가 형성되는 동안 거래량이 줄어든 점, 매도세가 없어진 거죠. 주목하라. 손잡이 구간의 고점을 뚫을 때가 매수 시점이었다. 주가는 이 지점에서 130% 상승했다. 컵 위드 핸들인데요. 이렇게 컵처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18% 조정을 받고 핸들 구간에서 5% 조정을 받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저자의 매수 시점이죠.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뭐 출렁출렁해도 축소가 안 되면 1T, 두 번 줄어들면 2T, 3T, 4T, 5T 이렇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좋은 거죠. 매도세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레이스라는 종목은 1T, 2T, 3T를 보이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저자는 매수했고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변동성 축소 패턴을 검토할 때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살핀다. 1. 시간. 베이스가 시작된 지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났는가. 적어도 한 3주 이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 주가. 최대 가격 조정폭은 얼마나 깊었으며 베이스의 오른쪽에서 조정폭은 얼마나 얕았는가. 갈수록 조정폭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대칭. 3. 대칭. 베이스 구간에서 몇 번의 축소, 매도세의 소진이 이루어졌는가.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실제로 메리디언 바이오 사이언스의 주가는
4번의 축소를 거친 후 40주의 보합 구간을 돌파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이후로 15개월 동안 100% 이상 상승했다. 40주란 긴 기간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의 축소 기간을 거치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했고 15개월 동안 120% 상승을 했네요. USG라는 종목도 2단계를 거치고 이런 한 번, 두 번, 세 번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돌파할 때 매수를 한 거고요. 수급 역학의 이론적 사례를 보면 이 전고점에 오게 되면 물린 매수자가 본전에 가까워져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은 저가 매수자, 버텀 피셔의 양호한 수익 실현이 이제 일어나서 매도를 하는 거고, 또 물린 사람도 매도하고 싸게 사는 사람도 매도하죠. 그래서 복합 요인의 공급으로 인한 조정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축소가 일어난다는 것은 매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들죠. 매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강세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찍는 주식은 태동기에 있는 대박 주식일 수 있다. 신고가를 찍은 주식은 맞서 싸울 매물대가 없다. 어떤 주식이 20달러에서 8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초고수익 종목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줄곧 신고가를 찍는 것이다. 몬스터는 2003년 말에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때 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 매수하지 않았다면 큰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이후 2006년 초까지 무려 8000%나 상승했다. 80배가 오른 거네요. 역대 최고로 올랐지만 그 이후로 1800%가 오르는 테이저건이죠. 테이저의 사례나 또는 야후도 170%를 오르고 역대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로 4300%나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도 0.4달러를 0.5달러 정도 수준에서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이뤘지만 이후에 54배나 상승을 했네요. 몬스터도 마찬가지로 이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엄청나게 8000%나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한 번에서 세 번에 걸쳐 털어내기가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털어내기가 진행되면 약한 매수자가 떨어져 나가죠. 대형 매수세가 갭을 만들고 거래량이 적은 조정, 매도세의 소진이죠. 베이스에서 이루어진 여러 번의 털어내기, 약한 매수자를 떨궈낸 거죠. 등락폭의 축소, 매도세 소진이죠. 이 조합은 이 종목에 대한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 볼 수 있어야죠. 이렇게 급등을 빨리 한 종목은 바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충분한 털어내기와 조정을 보이고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할 때가 매수 시점이 되는 거고요. 털어내기 같은 경우는 이게 전저점을 돌파하는 시기가 털어내기죠. 이렇게 털어내기가 일어나고 또 털어내기가 전저점을 깨니까 일어나고 다시 강한 수요로 갭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면서 변동폭을 보이고 매수세가 잠잠하다가 돌파하면서 매수세가 늘어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겠습니다. 돌파 실패는 어떻게 할까? 돌파에 성공한 주가는 20일 이평선을 지켜야 하며 또한 패턴의 등록폭이 커지면 안 된다. 조정이나 스쿼트 일시적으로 쭈그러드는 거죠. 나오더라도 거래가 실패할 것이라고 무조건 결론 짓지 말고 주가가 회복할 기회를 줘라. 조정이 나와도 20일 이평선 위에 있어야죠. 위에서 버티면서 스쿼트하면 다음날이나 며칠 안에 주가를 회복한다. 그러나 주가가 손절선인 마이너스 10%를 건드리면 발을 뺀 후 재평가해야 한다. 모든 요소의 통합은 변동성 축소 패턴이 일어나고 적당한 베이스 기간 확보와 베이스에서 거래량이 감소되는 것을 봐야 되고요. 털어내기 과정이 있으면 더 좋고요.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케네스라는 종목은 매출과 이익이 견조하면서 여러 번의 털어내기와 변동성 축소를 보이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저자의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8개월 동안 102% 상승을 했다고 나오네요. 또 포스터 휠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영업이익 발표에 따른 돌파, 실적이 좋고 변동성이 축소되다가 오른쪽으로 더 축소되죠. 이렇게. 그리고 고점 돌파 시에 매수.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결국에는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진행되다가 털어내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고, 갭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전저점 부분 정도의 털어내기가 있고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상승할 때 매수를 한 거죠. 엘란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깨는 털어내기도 있었고 강한 수요가 있었고 변동성 축소, 거래량 축소, 돌파 시에 거래량 확대, 매수. 파워플레이는 가장 중요한 매수 패턴 중 하나로 높고 조밀한 깃발이라고 부른다. 수익성이 가장 좋은 패턴이다. 가파른 주가 상승이 필수 요건이다. 이 패턴은 최단 기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 패턴은 기업 전망과 관련하여 극적인 전환을 시사하기도 한다. 빠른 주가 상승은 FDA 약물 승인, 소송 해결,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실적 발표 같은 호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파워플레이는 펀더멘탈을 고려하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다. 파워플레이에 적합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대규모 거래량 수반 8주 안에 100% 이상 강하게 오른 종목이어야 되고요. 3에서 6주에 걸쳐서 25% 이내의 좁은 구간의 횡보 베이스를 만들고요. 베이스 안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 재차 상승할 것을 보고 매수하는 거죠. 급등 이후에 조정하면서 매수량이 잦아들고 다시 돌파할 때 매수했고요. 마찬가지로 베스트바이도 급등 이후에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돌파할 때 매수를 한 이 높고 좁다란 그 깃발형이 이제 파워플레이죠. 아레나 파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다시 거래량이 높아질 때 이제 매수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뭐 컵 위드 핸들, 그러니까 컵이 있고 핸들이 있고 그 핸들을 돌파할 때 매수한 거죠.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열쇠는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활기를 유지하는 동안 시장의 상승세죠. 주가를 뒷받침하는 펀더멘탈도 좋고 실적도 좋고와 건설적인 가격 변동을 일치시키는 것, 상승 추세죠. 펀더멘탈, 상승 추세, 기술적 구도, 시장 분위기, 시장의 환경이 우호적인 것을 시장 분위기를 비롯한 모든 힘이 밀어줘야 우리가 얘기하는 3배, 4배 오르는 그런 2배에서 4배가 오르는 초고수익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딕스 스포팅 구스는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후 나온 강한 반응으로 나의 관심 종목이 올랐다. 견조한 영업이익이 발표되고 주가가 기술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그 종목을 매수 경보 상태로 상향시켰다. 난 주가가 적절한 보합 구간에서 벗어날 때 매수했다. 상향 제시하고 이렇게 표류하다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돌파할 때 매수했네요. 11장 아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는 종목만 매수하지 마라. 나의 매수 패턴에서 중요한 요소는 젊음이다. 신규 상장주죠. 가장 흥미로운 기회는 지난 몇 달 혹은 1, 2년 동안 신규 상장된 진취적인 기업에서 찾았다. 신규 상장주는 적어도 2~달 동안 거래 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자질을 증명해야 한다. 기본 베이스는 상장 후 처음으로 형성되는 매수 가능한 베이스다. 이 기간을 거쳐 주가는 역대 최고점으로 부상한다. 신규 상장주가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베이스를 만드는 구간이 최고의 매수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새로운 시장 주도주를 매수하라. 낯선 기업을 두려워하지 마라. 조사하고 기본 베이스를 형성하는 주식들과 친해져라. 그 과정에서 대박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신규 상장주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분석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아마존도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2단계를 만들고 첫 베이스를 만들고 돌파한 이후에 매수했고 그 이후에 16개월 동안 2,500%나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장, 13장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조건 검색식을 설명드리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리스크의 속성, 리스크 관리가 주식시장에서 꾸준한 성공을 거두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여기서 꾸준한이란 단어에 주목하라. 프로와 아마추어, 시대를 초월한 전설과 이례성 기적을 가르는 것은 일관성, 리스크 관리죠. 손실은 일찍 줄이고
수익은 최대한 키워라 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나는 시장의 마법사들 인터뷰 때 손절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자 저자인 잭은 성공한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며 진부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잭에게 그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들과 내가 성공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만큼 손절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절대로 계좌를 망칠 정도로 손실률을 크게 놔둬서는 안 된다. 손실이 클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손실폭을 정하라. 평균 손실은 6~7% 정도로 훨씬 적어야 한다. 10% 손절선을 정했는데도 손절이 됐다면 이는 종목 선정 요건이나 타이밍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은 약세, 적대적이어서 발을 빼야 한다는 뜻이다. 반드시 10%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난 모든 손실을 임의로 10%로 조정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다. 거기에 따르면 나는 두 자릿수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철저하게 손절했고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실적을 올렸다. 나는 이를 손절 조정 연습이라고 부른다. 당신도 한번 해봐라. 새로운 시야가 열릴 것이다.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서 계좌가 퀀텀 점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전에 원래 계좌는 마이너스 12%였고 손절을 할 때는 7%, 10%도 넘지만 30% 손절도 있었죠. 그러나 7%도 10%, 8%도 10%로 조정해서 다 10%대 손절했다 그러면 오히려 80%의 수익을 낸 것을 확인한 이후로 철저하게 10% 이내에 손절을 했고 그 이후로 계좌가 엄청 성장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험 많은 프로는 자존심을 부릴 여지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시장은 리스크와 위험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무너뜨릴 것이다. 각각의 약세장마다 새로운 그룹의 투자자들이 이 교훈을 힘겹게 배운다. 시장의 분노를 피하는 최선의 길은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매수 직후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주가가 하락하지 않아도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한 발 물러서서 재평가할 만한 이유가 된다. 큰 손실로부터 계좌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적은 손실이 났을 때 큰 손실로 불어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다. 나는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보다 나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 약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수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이 접근법을 지지했지만 정작 따르는 사람은 극히 적다. 아주 소수의 투자자들만 탁월한 성과를 낸다. 손절을 잘했기 때문이죠. 명백히 투자자들이 꾸준히 따르기 가장 어려운 규율은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을 익혀야만 퀀텀 점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은 단기 투자자로서 큰 수익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내가 제어할 수 없다. 그러나 작은 손실을 감수할 수 할지 큰 손실을 감수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다. 10%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주가가 매수가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타이밍을 잘못 잡았음을 뜻한다. 주식을 매수하면 대개 50~60%의 확률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최고의 투자자는 후황장에서 60에서 70%의 승률로 수익 종목을 고를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선택도 30~40%는 손실이 난다는 뜻이다. 실제로 성공한 확률이 50%만 돼도 큰 성공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손실을 통제해야 한다. 2번이나 3번 중 한 번만 수익 종목을 골라도 돈은 벌 수 있다. 도박꾼과 단기 투자자의 아킬레스건은 모든 판에서 플레이하려는 욕구다. 이는 조바심이 좋은 판단을 압도해버리는 인간적 약점이다. 손실을 제한하면 절제력이 부족한 대다수 투자자를 앞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절제력과 기다림이 이런 절제력이 약한 투자자의 돈을 어떻게 보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각각의 거래를 장기간에 걸친 100만 번 중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 다음 거래로 넘어가기 훨씬 쉬워진다. 절제력을 유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플레이하면 장기적인 확률 분포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다. 약손절을 생활화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포카를 칠 때 딜러가 나눠주는 패를 보려면 비용이 든다. 이제 모든 패를 공짜로 볼 수 있고 패가 유리할 때만 베팅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주식시장에서는 무료로 관람 속에 머무르면서 관찰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고 돈을 걸 만한 최고의 적기를 기다릴 수 있다. 또한 베팅하기 전 무료로 시장의 패를 볼 수 있다. 이는 엄청난 이점이지만 활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니까 시장의 패도 볼 수 있고 내 패도 볼 수 있고 유리할 때 살 수 있다는 거죠. 가끔은 손절한 후에 반등하는 때가 있다. 나 또한 숱하게 겪었다. 그때 스스로 멍청하다고 느끼거나 화를 내야 할까? 아니다. 당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멍청한 짓을 하도록 시장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그것에 굴복하지 마라. 리스크를 방치하면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리스크는 절대 방치하지 말고 빨리 잘라야죠. 그냥 언젠가 반등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죠. 왜 손절에 실패할까? 사람들은 자신이 선정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인터넷에 검색하여 기업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뒷받침할 만한 우호적인 의견을 찾는다. 그리고 유일하게 중요한 의견, 바로 시장의 판결, 차트를 무시한다. 손절은 작은 투자 비용에 불과하다. 유통업체의 할인과 같다. 1년 후 특정 제품이 다시 유행하기를 바라면서 안 팔리는 제품을 끌어안고 있기보다 할인해서 팔아치운 후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좋은 제품으로 매대를 채우는 것이 좋다. 약손절은 평범함과 탁월함을 가른다. 13장 리스크의 대처 및 통제 방법. 주식 거래의 목표는 리스크보다 보상 잠재력이 큰 거래를 반복하여 꾸준히 돈을 버는 것이다. 나는 오랜 기간에 걸쳐 투자자들이 약세장이나 경제적 난관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 난관, 손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돈을 잃거나 초수익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절을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돈을 못 버는 것과 일치하죠. 좋은 거래는 따분하다. 나쁜 주식은 흥분되고 짜릿하다. 당신은 따분한 부자가 되거나 흥분을 추구하는 도박꾼이 될 수 있다. 명석한 반복적 작업은 성공적인 거래 습관을 심어준다. 뛰어난 성과를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나는 평균 수익보다 많은 손실을 내는 것은 투자자의 돼지라고 부른다. 평균 15%의 수익을 낸다면 7.5% 이상 하락하기 전에 매도해야 한다. 평균 30%의 수익을 낸다고 해도 15%의 손절을 권하지 않는다. 10% 이내로 손절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20% 수익과 10% 손절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나는 목표 손절선을 10%로 정한 가운데 손익비를 최소 2대1로 유지하는 것이 나의 목표는 2대1로 손익비를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3대1을 추구하고 50%의 타율로 이 비율을 달성하면 아주 좋아한다. 2대1 비율에서는 3분의 1만 맞아도 타격이 없다. 3대1 비율에선 40% 타율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60%의 실패를 수용한 것이다. 3대1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30%, 손절이 10%를 뜻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자금 운영력은 미리 정해둔 손절 가격보다 급락하여 10%를 손절 가격으로 정했는데 15% 급락을 해서 손실이 나고 말았다. 내게 의견을 묻길래 손절선을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벌써 처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기다렸다가 5%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반등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60%의 손절을 내고서야 마침내 수건을 던졌다. 약손절은 대규모 피해, 더 나쁘게는 파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초의 손실이 최고의 손실이라는 오랜 격언은 진실을 담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연속적인 매수 실패를 내고 있다면 거래액을 확 줄여라. 그러다가 거래가 잘 되면 반대로 규모를 키우면 된다. 이 전략을 따르면 상황이 안 좋을 때 돌이키지 못할 지경까지 거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식 거래에서 돈을 잃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손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계속 늘어나게 만들거나 물량을 늘리는 행위, 물타기죠. 행위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다.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장이 해당 종목을 무시한다는 적색 경보다. 나는 수익이 났을 때만
포지션을 키운다. 눌림목 매매를 하더라도 가격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들어간다. 수익을 보여주기 전에는 최초 가격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은 4개에서 6개가 적당하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보셨고요. 드디어 조건 검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주가 2평이 20일 2평이 2회 이상 유지해야 된다. 저자는 50일 2평이 한 달 이상 200일 2평이 한 달 이상이라고 했는데 20일 2평이 2회 이상을 해도 큰 차이가 없고요. 시가총액은 800억 이상, 주가 범위는 1000원 이상, 주가 등락률이 해당 일에 3% 이상인 종목,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3% 이상을 설정을 했고요. 신고가는 20일의 신고가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주가의 이평선 12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고 20일 이평선 위에 종가가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흑자인 종목, 유보율이 100%인 종목,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5% 이상인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이 50억 이상인 종목으로 한 오후 2시경에 조건 검색을 해보시면 종목들이 나오고요. 그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손절인데요. 손절은 10% 하락 시 손절 제한하고요. 이익은 20% 상승 이상 시에 5% 트레일링 하락 시에 TS 매매를 하게 되면 한 20%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어떤 종목은 이렇게 되면 15%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어떤 종목은 더 올라가서 30%의 수익을 실현하면 또 평균치가 20%가 넘으니까요. 손절은 최대 10% 이내에 의미 있는 저점이 있다면 더 짧게 잡는 게 좋고요. 손익비는 2대1이죠. 20대 10이니까 최종 목표치는 3대1로 가면 제일 좋습니다. 0624 주식 자동 감지 주문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설정을 할 때 요 2개를 체크를 하고 각각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9월 6일 날 오후 2시 30분에 검색식을 한번 돌려봤을 때 결과가 이렇게 종목이 쭉 나왔는데요. 이 종목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 종목의 실적이 어떤지를 오늘 한번 봤더니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은 9월 6일 날 이때 나와서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백이라는 종목은 이때 나와서 상승하다가 또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펜트론이라는 종목도 이때 종목이 나와서 그 이후로 완전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스맥이라는 종목도 급등하다가 최근에 또 로봇주가 약하면서 또 조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원택이라는 종목이 이제 미용기기 관련 종목인데 이때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이런 조건 검색식에 부합하는 이런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럴 때 조건 검색식에 나오게 되고 이후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원택이라는 종목이 또 코드 33에도 속합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마진율도 영업이익률도 늘어나니까 코드 33 이런 종목이 검색식에 나와서 또 꾸준히 상승하는 초고수익 종목이 되겠죠. 토비스라는 종목도 이럴 때 검출이 됐고요.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초고수익 종목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반응이 없는 1단계에서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고 2단계로 진입하면서 베이스를 만들고 10만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을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상승하는 요 시점이 이제 이 저자의 매수 시점이고 이후에 단기간에 2달 만에 2배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죠. 추세의 흐름을 항상 예의주시하며 그 흐름에 따라 투자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